오늘 온도 테이블에서 다룬 이슈는 얼반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잡았어요. 이 단어는 댓글로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분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줄 수 없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2달에 걸쳐서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2월 달에는 사업 관련된 이야기로 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시골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거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줬는지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고 들어봐서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에너지의 소비 부분이라든지 그걸 건축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그 단어의 정의를 좀 하고 사례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재건, 부흥, 부활, 개혁, 쇄신, 갱생, 신생, 재생이라는 단어가 그 사전적인 의미로 많이 나왔는데, 그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소멸되어 있는 에너지라든지 어떤 부분을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을 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 활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라든지 활기를 만들 수 있는 무대를 건축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재생의 한 중요한 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온도 테이블의 패널들이 이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잔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 이 단어들, 뭐 재건, 부흥, 부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오래된 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의 전제는 그 오래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인간의 역사가 사실은 최근 이제 한 100년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해왔잖아. 2, 3차, 2, 3, 4차까지 이제 산업혁명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90, 100세까지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들을 그 오롯이 다 겪어낸 사람들 또한 우리랑 같은 세대를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일단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끄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가의 임무 또는 이제 사명으로도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 너무 빠르게 변해온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전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움 같은 것들을 인간 역사상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외노자는? 저는 사실 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뭐, 도시 재생 말로만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가 저는 잘 몰라서 사실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낙후된 도시를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은 이 안에 도시 재건축, 도시 재개발, 그리고 어디서 공사해 지금? 네, 어디 망치질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옆집에서 망치질하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데? 도시 재생은 도시 정비 사업부터 재건축 재개발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한 이득을 얻게 되는, 이게 이득이 꼭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활력, 그리고 뭐 생활 여건이 되게 좋아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직업의 기회가 창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게 이제 도시 재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고 있는 터전이잖아요. 거의 뭐 제 리듬을 제대로 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뜯어고치면서 이게 물리적 변화까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까지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한번 외노자가 갖고 온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학교 수업 피트인데? 네, 저는 이거를 일단 하노버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부 이렇게 받아왔고요. 이게 하노버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가보면 이제 모든 도시 재생이라고 불리우는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하노버 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고, 말하자면 이 빨간색 지역이 푸찌알 그 지역이라고 해갖고 약간 정말 낙후되고 좀 열악한, 형편이 안 좋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빨간색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한다. 그리고 녹색 지역은 그냥 낙후되어서 이제 그 노말한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지역은 다시 짓는데 기반은 여기다 놔두고 새롭게 그 위에다가 뭐를 증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노버시 전체의 그 계획이 있었고, 제가 오늘 알아볼 계획은 여기 리머 지역이에요.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 요 지역이 아까 그 말한 빨간색 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그 노말한 지역을 사는 도시재생 요구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하노버시에서 발표한. 그래서 일반적인 그 구역의 도시재생의 요구 조건은 쓰여진 바로 같이 이제 정착 구조는 주민과 경제 발전에 맞춰서 조정하고, 뭐 생활 환경이랑 근로 조건 환경 개선, 도심 내 지역, 중심적인 지역을 이제 강화시키고, 낙후된 건물한테는 이제 이 건물이 계속 쓰일 수 있다면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건물은 낙후됐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못한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이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이미 낙후는 되었지만 새로운 에는 뭐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낙후가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기에 뭐 상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보존을 한다. 이런 이제 7가지 요구 조건으로 도시 재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요구 조건인 거지?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네, 시에서. 하노버 시에서 이제 말한 요구 조건이에요. 독일은 지방 분리 체제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요건 아마 시마다 아니면은 뭐 도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회적 구역이라고 일컬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좀 낮고 이민자 배경이 특히 많은, 그러니까 뭐 난민들이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할렘 그런 식의 이제 있는 낙후된 도시 조건은 좀 더 이제 요구 조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뭐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경제활동, 이 난민들이나 뭐 이민자들을 위한 뭐 새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뭐 가게를 열게 한다든지 창업을 촉진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을 테니까, 청년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 고소득 청년들이 아니라 좀 저소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생활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에 젠더 스트리밍 이게 볼 때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젠더 메인스트림 어쩌고라고 써져 있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느낌으로는 성 차별받지 않게 동등하게 위한 노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들이고 새로운 난민들일 테니까 여기서는 직업 교육을 이제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이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와 뭐 추가적으로 다른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좀 도시가 치안이 안 좋을 테니까 이제 안전한 도시를 위한 대책, 그리고 환경을 위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제 개선을 하고 전반적인 이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써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대학원 때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몇 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은 획일적으로 이제 요구 조건이 주어진 반면에 독일 하노버에서는 좀 소득 수준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요구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유연하게 좀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게 아까 지도에서 보여준 빨간색 부분인 거야, 그러면? 좀 더 할렘 네. 슬럼화된 지역? 슬럼화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꺼리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색인종들이 되게 많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독일인들보다는 난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반항적인 애들도 많고, 약간 배움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기피하고, 시내에서 좀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낙후되고, 뭐 약간 이런 지역이에요. 외노자가 느끼기에 독일 하노버에서 살 때 그런 네.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느껴져.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쿄에 있으면 약간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 예를 들어서 카부키초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그 할렘? 슬럼화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이제 치안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가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나? 근데 저는 사실 이 빨간색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못 느꼈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역 주변이나 역 근처에 이제 근처에도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 사는 애들이 조금 치안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사창가 근처에 사는 사창가 근처 집에 있거나 뭐 그런 데 사는 지역들이 좀 위험하지. 사실 독일이 되게 신기했던 게 사회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구임대 주택이나 아니면 좀 낙후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건너서 고급주택들이 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 뒤섞이게 하려는 이 시의 방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뒤섞여서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주택이 진짜 사람들이 꺼린다, 뭐 그런다. 여기서 산 제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뭐 그런 지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음,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저는 이거를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서 도시 재생이 이제 프로젝트 완성이 되면 시에서 책자를 꾸며서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 홈페이지에서 이 책자를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자료를 취합했고요. 이 리머 지역에 대한 개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늘 그렇듯이 역사를 먼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음, 요런 음, 추론이 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바로 밑이니까 음, 아무래도 요쪽 지역이 되겠죠. 음. 여기 지역이고요. 이제 1720년부터 1731년까지의 지도를 나타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밭이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저기 네, 원래는 밭처럼 뭐, 보이는데 느낌이 아닌가? 밭과 뭐 약간 요만큼 살았다. 음. 일단은 왕정시대였으니까 아마 농노들이 살았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네모난 게 성이야? 이게 뭐야? 이 오른쪽 이게 이게요? 성인가? 이게 성이고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게 성이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네모는 이건 뭐지? 이것도 성이고요. 아 이것도 그래? 지금 남아있는 하노버의 헤르노이자 성. 한국의 성이 지금 이제 막 정원이에요. 이게 이건 정원. 큰 정원이고 정원이고, 제가 볼때 오른쪽 여기가 음, 이제 성곽. 그렇구나. 여기 이제 귀족들이 살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딱 그 중세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삐죽삐죽한 그런 그치. 모양이, 그런 거는 아마 이제 방어할 때 저기서 화살 쏘고 이러려고 삐죽삐죽하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들었으려나?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음, 왕이 살고, 여긴 정원을 그러면은 뭐 거닐고 싶을 때 여기로 가서 정원을 가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사실은 여기 이 뾰족한 이렇게 생긴 화살같이 생긴 이 부분에 사실은 콘티넨탈이라고 하노버의 그 대표적인 지역 기업이 원래는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요 지역과 요 지역을 도시 증축도 하고 뭐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단지 이 빨간색 지역은 단지 정비만 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은 공단이었어요. 이 화살표 뾰족한 부분이 공단에서 물 도시라고 해서 음, 바스토슈타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다 때려 부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은 참고로 이 리머 지역은 이제 보통 노멀한 도시재생 지역으로 사회적 그 지역은 아니어서 노멀하게 아까 다른 요구 조건을 따르고요. 요 노란색 지역은 인간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음, 철거를 다 하기로 결심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띠별로 노란색 지역은 이제 다 부셔야 되는 지역, 철거 지역,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주거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만약에 주거 지역이 있으면 이 주거 지역에서 그냥 정비만 한다. 그리고 이 반만 있는 거는 리노베이션 정도 하는 거고, 빨간색 지역은 이제 새로 짓는 지역들 주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색깔별로 이렇게 도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거치고 토론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음, 토론했다. 그리고 사진 자료로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음, 요랬던 건물을 이제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땜빵하고, 정비를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왼쪽이 새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는 파란색 건물이 이제 새 건데, 밑에 보시는 거는 왼쪽에 이 하얀색 건물이 새로 정비를 한 거고, 이 벽돌 건물이 이제 예전 건물. 그런 다음에 공원 조성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건지도 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뭐, 길을 조성하고, 그래서 없던 곳에 놀이터도 지어주고, 그리고 도로도 이런 식으로 정비를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단 바서슈타트로 이제 가게 되면 컨티넨탈에서 이제 공단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점점 낙후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막 그래피티도 막 그려져 있고 그 오범지대 진짜 할례만 된 거지. 아무도 안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도 하고 뭐 그랬겠죠? 항상 그런 데는 그렇게 그래피티가 되어 있더라. 네, 그래피티도 돼 있고 여기서 범죄도 제가 볼 때 몇 번 일어났을 것 같고 약도 팔았을 것 같고 여기 독일에서 이제 약도 막 팔겠죠? 요런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얘네들을 다 철거시키기 전에 이제 또 자료로 남겨두고 철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완벽한 이제 주거단지로 구성을 해요. 뭔가 한국지도 같다.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었던 공장 건물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주거단지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들 약간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느낌을 좀 저는 받았어요. 이 두 개 건물은 아까 보도 남겨놓기로 한 것 같아요. 고층 건물은 없네. 네, 고층 건물은 여기는 거의 없고 고층이래봤자 한 5, 6층 정도가 고층이고요. 지금도 이제 이 건물들은 지어지고 있고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심 재개발을 할 때 요건 아예 싹 갈아엎고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노버에 있는 거대 그 부동산 회사랑 또 연결을 해갖고 얘들이 부지를 몇 개 받아가지고 지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재개발까지. 독일에는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은데 요즘 들어서 이민자도 많이 오고 실제로 인구 절벽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도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수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빈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빈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또 화두로 이제 하나의 골칫거리죠. 문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쓰는 그런 방법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짧게 그래서 이거는 하겐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는 유치원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새로운 또 집을 짓고 도면을 보시면 이게 전체 교회의 도면인데 이 안에다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새로 지은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교회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네, 교회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왜냐면 신도수가 부족해서 빈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원으로도 쓰고 뭐 호텔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나온 거는 요거 하나라서 요거를 일단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 하는 걸로도 쓰고 요즘에 암벽 등반 한다고 이거 가져온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클라이밍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이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클라이밍 안반장으로도 쓰고 밑에 있는 사진은 어린이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또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콘서트장으로도 쓰고 어울린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서점으로도 이제 교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과 뭐 예술 작품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사서 집으로도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밌네. 되게 사실 아까 이제 하노버에 대한 도시재생 이야기를 해줄 때 너무 좀 정책적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주관해서 뭐 시민들과 의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었거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떤 도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된 다양한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도시 지역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좀 낙후된 건물들을 부시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가
그게 뭐 이제 도시 속에서 정부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내가 본 것 중에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 나중에 있는 교회 부분. 왜냐면 사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래요, 학교. 빈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비단 한국도 조만간 나타날 현상이고, 아마 지금도 나타나고 있겠지. 약간 시골 지역에 나타나는 빈 학교들, 폐교들을 어떻게 재활성화시킬 것인가. 왜냐면 기존에 지어놓은 곳이라서 그냥 단순히 다 부실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것을 네. 어떻게 활용시킬 것인가를 이제 일본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레저 스포츠와 연계를 시켜서 거기를 숙박시설과 시골에 지는 엄청 큰 슈퍼마켓을 학교를 리모데이션해서. 왜냐면 도시 그 시골에는 그런 대형 슈퍼마켓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학교의 큰 넓은 공간 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사용되고, 그렇게 레저 활동, 약간 하이킹 하는 곳이라든지 낚시하는 곳 근처에 있는 학교를 그런 식으로 숙소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고,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여행을 하러 왔다가 머물면서 이제 다시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 근데 그런 학교의 시스템과 이 교회 시스템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재밌었어. 맞아요. 사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독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음, 특별한 도시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부터 알아보자 해서 하노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정도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랑 별로 다를 건 없고 좀 더 세세했어요. 그 책자를 보시면 솔직히 더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예산까지도 나오거든요. 얼마를 썼고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고 뭐 여기서 들어갈 돈은 어떻게 되고 사실은 더 많은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압축해서 이 과정들은 한국이랑 비슷하죠. 아마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 별로 다를 게 없다. 잔디 응. 아빠는 어땠어? 네, 나도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도시 재생이라던가 재활용들이 건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말한 도시 재생 사업, 그 시나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들은 조금은 범위가 좀 크고, 그 외부 요소들, 건축이나 공간 이외에 다른 외부 요소들이 글쎄, 나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좀 다른 분야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와닿진 않는 것 같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일단 음, 하노버에도 이제 음, 도시 그 설계 사무소가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경하는 사람들이 놀이터나 뭐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짜잘짜잘하게 발생되는 건물 정비들 있잖아요.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짓거나 아니면 학교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꽤 많거든요. 이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 음. 여기에 이제 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보통 꼼빼로 나오는 거야? 이런 프로젝트들은? 건축가들한테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들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시에서 홈페를 주고 그 시에서 이제 건축가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그렇구나. 사무실은 주 학교 리노베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이 정비 과정의 하나에 포함된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꼼배를 돌려서 이제 우리 사무소가 당선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가들이 참여할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 건물들을 이장 다시 하고 그 사실 이 건물에는 외장만 그렇지 안에도 이제 고칠 게 조금 있잖아요. 뭐 음. 단열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건축가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네,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정해주고, 네, 그리고 시에서. 그 콤페티션 같은 그 요구 조건은 주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외장과 내부 시설 정도 리노베이션 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인 건가? 아니면 건축가가 그 의회에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 도시에 이런 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이 건물은 원래는 뭐 학교였는데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나? 제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 보면은 일단 이게 제가 참고를 했던 그 책자거든요. 이 한오버에서 만든 이런 책자예요. 여기 음, 보면은 음. 여기에 자문위원이 항상 붙어요. 근데 이 아, 자문위원이 제가 볼 때는 요 사람이거든요. 요 음.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양력을 제가 모르니까 그럴 때는 100% 그 시에서도 일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문을 하고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네.